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정선거 이슈 관련돼서 한국에서 퍼진 이제 99명 중국인 해커 오키나와 압송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SAID, NED 세계 파괴 행위 추가적인 내용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먼저 어제 이제 원용석 진실정치에서 이 오키나와 압송설은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제 원용석 기자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막 쭉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 이 실체는 LA에 계시는 한인 언론인들은 한 2주 전에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단체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한국에 전달하고, 실체는 2주 전에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이제 심각하고 또 이제 이 LA에 계시는 한인 언론인들도 이제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걱정하면서 좀 말을 아낀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영석 기자께서 이 내용에 이제 뭐 정황 그리고 어떤 인물들인가 이분을 직접 이제 접촉을 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탐문하고 자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뭐 탄핵을 반대하거나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 이야기 자체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1월 30일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동데일리나 FN투데이, 4.15 진실을 추적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언론이죠. 이 안동데일리와 FN투데이가 이 부정선거를 추적하면서 거짓 기사 올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류는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신속하게 정정 보도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기자 정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큰 공헌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4.15 관련돼서 도움을 주시려면 이 두 군데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데일리, 뭐 유진유, 김해창 이들은 확인되기 전에는 유보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메가더 극동사령부 이야기까지 나왔죠. 재미교포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안 가는 이유죠. 이 사건은 사실이 아닐 경우 아닌 말고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4.15를 추적했던 안동데일리나 FN투데이 이들도 이제 도매금으로 이 음모론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쪽들은 여러 종류의 이제 음해를 합니다. 심각한 주제를 다룰 때는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는 매우 심각한 주제입니다. 주범과 선관위 판사들을 사형시켜야 되는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이해찬, 조혜주, 양정철, 천대여 그 외의 선관위 판사들 이들의 모가지가 달려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스카이데일리 이런 기사도 올렸죠. 뭐 여러분들 다 보신 내용입니다. 검거된 중국 간첩단은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유진우 박사, 뭐 자칭 트럼프 비밀 특사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기사에 유진우 이름이 이제 자주 언급되던데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입니다. 예전에 트럼프한테 박근혜 망명을 추진한다고 사기쳤다가 조원진은 이제 정치 인생을 끝장낸 사람입니다. 뭐 이런 댓글도 올랐습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뭐 8년 전입니다. 이제 2016년, 2017년 그때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탄핵되고 나서 뭐 박근혜 대통령 구명 운동하고 이때 이제 사건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LA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이 몇 분의 이제 LA에 계시는 한인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뭐 패친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알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해창 목사, 유진철 모두 과대망상증 환자들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저따위 인간들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 사실을 좀 환기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뭐 간첩단을 잡아간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뭐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진짜로 이제 체포했다. 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무작정 이제 이렇게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이렇게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뭐 김해창 목사, 유진철 이 양반들, 이 양반에 대해서 LA에 계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특히 이제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이런 분인데
자, 이들 LA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이제 서클을 조직을 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제 사랑방 같은 데 모여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공한 내용들, 자, 트럼프의 특사가 누구다, 트럼프를 만나서 뭐 국무부를 만나서 마르코 루비오를 만났다. 이거 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한 2주 전에 이미 LA에 계시는 한인 언론인들은 이 실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마이클 신 박사님, 이분은 이제 이 매사추세츠 주립대 교수님입니다. 이분도 과거에 이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CRA 이런 조직을 만들고 자칭 이제 무슨 뭐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과 연계된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인 노인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듭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쉽죠. 마이클 신 박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미주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남가주 한인신문에 한미 동맹연합회 이 한인단체가 캘리포니아 이 공화당 중앙회를 설립을 했다. 이 미국의 공화당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이제 한인 노인들이 만든 단체죠. 자, 이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공화당이란 표현을 쓴 것은 문제다. 공화당은 공당입니다. 그런데 이 공당의 이름을 가져와서 한인단체가 여기 떡하니 붙인 겁니다. 공화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진짜 공화당을 위한 활동을 할 거면은 공화당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무슨 공화당 연관된 이름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한인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만든 이제 보수 시민 자원봉사단체 CRA, 뭐 공화당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들은 뭐 선거 유세를 돕거나 이런 뭐 보수정당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한국에 이제 보수당도 지지를 하겠죠. 이 한인 노인들 단체입니다. 이 공화당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LA 지역에 계시는 보수적인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진 노인들이 모여서 만든 보수 시민 자원봉사단체 CRA.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공화당 이름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여기 어셈블리라는 단어까지 썼죠.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일개 한인 노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번 이야기, 오키나와 이제 99명의 중국인 해커를 한국에서 잡아서 오키나와로 압송하고 또 이제 관타나모로 데리고 간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조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직 안에 앞에서 언급한 인물들 그리고 이 원용석 기자가 언급한 인물들 이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이 한인 노인의 서클 내에 트럼프 특사도 있고 또 국무부와 접촉하는 사람도 있고 펜타곤과 접촉하는 사람도 있고 뭐 특수부대든 정보부대든 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이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중요한 뭐 그냥 전쟁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뭐 중국인 간첩을 미국인 납치해 가고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정보를 바로 이제 스카이데일리에 제공했다는 거죠. 바로 이 노인회에서 가공된 시나리오가 한국의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 썼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에게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뭐 과거에 장관을 지내신 분, 총리까지 지내신 분, 이들도 이제 이 기사를 또 트윗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랬습니다. 뭐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어쨌든 뭐 그냥 해프닝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에 뭐 쏘으셨던 분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쏘긴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애초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 이 특수부대 이제 한국의 특전사들이 가서 선관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김병주 의원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물론 한국인 특전사가 뭐 선관위 직원 혹은 뭐 중국인 용역 혹은 다른 용역 혹은 진짜 이제 중국인 해커가 있을 수도 있죠. 이들을 잡아가서 모처에서 신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의 선거 인프라를 공격한다. 간첩이죠. 간첩질을 했기 때문에 특수부대가 잡아가서 이렇게 신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자들을 미군에 인계를 합니까? 한국도 주권이 있는 국가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 오키나와 압송성,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선관위 직원들을 잡아가든 안 잡아가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손에 이 콘크리트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일례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터기 앱슨 프린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프린터에서 출력이 될 때는 인쇄가 균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은 흐릿합니다. 오른쪽은 뚜렷하죠. 균일하게 프린트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지는 반드시 앱슨 프린터에서 프린트돼야 됩니다. 균일하게 프린트되어서 출력이 되죠. 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소에서 이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가짜 투표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희 손에 쥐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물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것으로도 부정선거의 진실을 추적하는 데는 충분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선관위 판사들이 이런 것을 덮고 있다는 사실,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고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에 알려서 다음 선거 때는 국제 참관단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다. 국민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때는 국제사회에 이제 선거 관련돼서 참관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수백 명의 이제 국제사회 참관단들, 뭐 서구국가,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오게 되겠죠. 이들이 들어오면은 단순히 한국 참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버, 그리고 이제 선거 장비들이 연결된 거, 저희들 네트워크에서 어떤 파일들이 오고 가고 있고, 혹은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증거물들이 이동할 때 사각지대는 없는가, 이 보관 상태, 체인 오브 커스터디죠. 이런 것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합니다. 이때 부정선거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오키나와 간첩설, 이것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A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손에 쥐고 있는 부정선거 증거, 이것은 그냥 옆에 팽개치고, 자, 무슨 거창한 시나리오들, 오키나와 압송설, 그리고 뭐 글로벌한 네트워크, 물론 저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당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앞에 보셨던 이런 증거물들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손에 충분한 증거를 쥐고 계십니다. 빳빳한 투표지 다발, 형상 기억 용지, 이런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USAID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론 마스크나 그리고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USAID, NED 이들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트럼프와 이제 일론 마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다치, 자, 미국의 조직을 슬림다운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 낭비를 막는 겁니다. 이것의 활동을 막고 있는 거, 저항하는 거, 이런 정황들이 이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특별히 이거를 올렸는데, 이번 트럼프의 이제 USAID에 대한 공격, 이것은 단순히 예산 삭감 이런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글로벌 프로젝트,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USAID에 지금 뭐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수많은 글로벌 NGO 배후에 있습니다. 이 컬러 혁명, 색깔 혁명을 일으켜서 세계 곳곳에서 내전, 전쟁, 이 정부 전복 이런 것을 저질렀죠.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혁명 프로젝트 때문에 한 2천만 명의 난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이 기관은 먼저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감사 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꺼내들었죠. 자, 여기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USAID에 무려 이제 이 400억 달러 낭비 실태, 한국 정치인과 반역자들도 이제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돈 세탁을 하고 엄청나게 해먹겠지만, 자, USAID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40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 세계 고비용 사무실 그리고 만여 명의 직원들, 뭐 NGO 다 포함한 겁니다. 트럼프와 일론 마스크는 다치를 만들고 이제 이 기관 뭐 USAID를 구조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진적인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속을, 뭐 여기에는 LGBTQ 기후 사기극 이들도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61년에 개발자금 흐름의 이제 80%를 차지했던 이 기관의 비중은 오늘날 뭐 10%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다치 관계자들은 이 낭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접근 공간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엄청난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론폴 하원의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USAID는 전 세계 미국 정부의 정권 교체 작전의 핵심 요소다, 구성 요소다. 그들은 매년 엄청난 돈을 이제 씁니다. 해외에서 그림자 정보를 기능하는 NGO를 만들고 미국의 이제 USAID, NED 이들이 통제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색깔 혁명을 일으키고 정부를 정복하고 전쟁을 이제 유도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은 폐쇄돼야 된다.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NED, 바이든 행정부 때, 빅토리아 눌랜드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앰베서더로요. 빅토리아 눌랜드 정말 참 사악한 인물이죠. 그리고 코소보 프로젝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이제 나토 국가들, 이들이 세르비아를 침공해서 코소보란 땅을 빼앗은 겁니다. 침략 전쟁입니다. 코소보 땅을 빼앗고 독립을 명분으로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여기에 각국의 이제 군사 기지들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군 기지들이 있죠. 미국이 가장 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소보를 독립시키려고 하지만 세계는 미국과 나토가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세르비아 땅을 빼앗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제 아직 미완성 프로젝트입니다. 계속 여기에 이제 코소보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AID 관련돼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코땡땡과 관련된 거죠. 저희 미국의 이제 NIH 그리고 USAID는 자금을 대고 그리고 어디서 이제 이 게인 오브 펑션 연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게인 오브 펑션 연구하고 또 우한에 흘러가고 이런 시나리오들. 아직 이 실체는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RFK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USAID가 등장합니다. 이 USAID에 대한 공격이 개시되자 힐러리 클린턴 난리 났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미국의 딥스테이트 거두들, 이들은 트럼프와 일론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론 마스크와 트럼프가 전격 작전을 하면서 자신들이 키워온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조직들,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저항하자. 조인해라. 이들이 세계에서 해온 프로젝트, 여기에 바로 이제 칼을 들이댄 거죠. 이 다치 수장으로서 이제 일론 마스크는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계속 이제 트윗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계속 해고하고 있다. 이미 1000여 명 정도를 해고하고 있다. 그들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자료를 폐기하는 자들, 은폐하는 자들, 이들을 해고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NED를 추적하면은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나토, 락커펠러 파운데이션, 그리고 오픈 소사이티, 조지 소로스죠. 그리고 CAIR 센터, 그리고 카네기 재단,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이들 재단들, USAID, 결국 이들이 이제 딥스테이트 몸통, 물론 그런데 가장 핵심 우두머리에는 CFR이 있습니다. 이 CFR은 별도로 하고 일단 이들 따까리 조직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트럼프와 일론 마스크가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조금 이제 의문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엄청나게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SAID 종말을 이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이브리드 전쟁과 그리고 이제 주권국가 내정 간섭을 USAID 그리고 NED를 통해서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국제사회,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이제 어떤 이 유니폴라로서 행동을, 지도자급으로서 행동을 하면서 미국의 자산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에 개입을 해온 것, 이런 프로젝트 이제 종지부를 찍겠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국익만 극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제 개입의 빈도를, 어떤 강도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국가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이것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는 좀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USAID를 남아있는 조직은 이제 국무부에서 흡수를 하겠다. 맞는 말입니다. 원래 국무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흡수한 다음에
그대로 그 기능을 국무부가 수행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트럼프와 일론 마스크는 흡수하고 그 다음에 녹여서 없애버리겠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USAID, USAID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 이제 민주당 세력입니다. 이들의 어떤 LGBTQ라든가 글로벌 난민 정책, 이런 것들 다양한 것, 기후변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과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화당과 연관된 부분은 특히 네오콘 관련된 거죠. 물론 네오콘은 민주당, 공화당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USAID가 바로 이들 프로젝트에 다 이제 함께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네오콘 인사들이죠. 이런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